오늘은 5월 1일 풀문이 정갈자리에서 벌어지는 5월 초반에 점성하게 돼서 말씀드릴게요. 정갈자리는 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비밀, 그리고 끝나는 것과 새로운 시작, death and rebirth를 뜻하기도 하죠. 태양은 황소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정갈이지만 반대 자리에 태양은 황소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제 축이에요. 이것은 financial access예요. 그래서 성에 관련된 어떤 커다란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 어젠가 오늘이었을 거예요. 멜라니아에 대한 관련된 그 성 스캔들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에 여군들 36명이 에이즈가 걸린 것이 터져나온 걸로 잠깐 제가 그 썸네일을 봤어요. 그건 제가 다시 나중에 봐야 돼요. 그리고 파이낸셜 축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금융사건이나 은행, 화폐 또는 투자에 관련된 진실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증권 등이 굉장히 불안해지기도 해요. 증권가가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진, 또 화산 활동, 그리고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거나 혹은 묻혀있던 독성 물질 등이 유출되기도 해서 환경에 관한 굉장히 큰 뉴스가 발표되기도 할 거예요.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정부의 비밀이나 기업의 비리 혹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갑자기 뉴스에 터져나올 수 있어요. 마치 어두운 방에 갑자기 밝은 손전등을 비추듯이 당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건 우리 사회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일 거예요. 전갈자리는 남의 돈이나 거대한 자본을 의미하는데 국가 간의 빚 문제나 우리가 잘 몰랐던 검은 돈의 흐름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 번쯤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비자금이나 조세, 또 부패한 금융의 네트워킹들이 드러나게 되고 부채 문제가 가시화될 거예요. 또 국가 간이나 거대 기업의 숨겨진 부채 위기가 수면 위로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되겠죠. 인류가 공동으로 겪어온 과거의 전쟁 또는 재난 등을 직면하고 이를 청소하겠다는 움직임도 일어나게 되는 때예요. 바이러스나 독소에 대한 새로운 대처 시스템이 마련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낡고 부패한 권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죠. 특히 2026년은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확률이 높아요.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도 터져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해킹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AI를 통한 감시 체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시민들의 저항이나 법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요. 하드웨어 공급망에 마비가 온다든지 또는 물리적인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거대 기업의 서비스 강제 중단이 온다든지 천문학적 과징금 등의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름달은 항상 모든 것을 마감하는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그런 대청소하는 기간이에요. 진실은 밝혀지고 세상은 더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베루나라는 행성과 명왕성이 90도 위치가 되는 해왕성과 베루나와 명왕성이 모두 90도 위치가 되는 Fixed Grand Cross가 벌어지는데 이것은 토의 파워와 통제 그리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조작하는 것들을 뜻하는 위치예요. 다만 명왕성이 남쪽으로 오rbit하기 때문에 그 힘은 평범한 시민들이나 사람들에게로 모두 힘이 쏠리게 돼요. 엘리트 그룹들은 설당을 잃게 되고 진실과 비밀은 모두 다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멜라니아가 에스코트 서비스에 늙고 돈 많은 남자들에게 몸 팔던 여자라는 것이 아만다 웅가로의 전 애인이었던 파올로 젠플리에 대해서 드러났죠. 이 사람은 앱스틴에게 모델 에이전시라는 탈을 쓴 업체를 운영하면서 몇 춘녀들을 그에게 제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앱스틴 역시 모델의 탈을 쓴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자들을 장사한 그런 사람이었죠. 아들 양육 문제로 트럼프에게 아만다를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트럼프는 두말 없이 시키는 대로 그 아이를 아이스 수용소에 가두었고, 아만다 운가로가 진실을 모두 폭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파울로 젠폴리는 이 비밀을 지켜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이것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2026년도는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머무는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이번 풀무는 첨단 기술, 디지털 화폐, 그리고 인류의 미래사회 구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게 될 거예요. 수성이 황소 자리로 들어가는데 태양이 역시 이 자리에 머물면서 컨정션이 돼요. 그리고 명왕성과 90도 위치가 되는데 데러에 관련된 권력 싸움, 또 디지털 자산의 통제를 두고 신중한 측과 진보적인 측이 서로 강하게 충돌하게 돼요. 각국 정상들이나 국가에서 돈과 관련된 굉장히 큰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 디지털 화폐로 가야 한다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충돌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국가 기밀이나 기업들의 수치가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 이를 막으려는 힘과 충돌하게 되겠죠. 해킹 공격도 많이 벌어질 수 있고, 가짜 뉴스를 둘러싸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과 숨기려는 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기간이에요. 지도자나 대통령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그리고 CEO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압박을 받게 되고, 금융시장이 기존 화폐 가치나 기술적 변화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식량이나 원자재 등에 관해 수출이 중단이 된다든지, 전쟁이나 기후의 충격으로 자원의 물가 폭등이 오게 되고, 역시 식료품 가격도 폭등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5월 6일은 명왕성이 물병자리 안에서 역행을 시작해요. 그동안 앞으로 쭉 나가던 명왕성이 이제 역행을 하면서 미친 듯이 질주하던 우주산업이나 로봇으로 인력을 대처해 나가던 산업계, 혹은 IT, AI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윤리적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 지역에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지 마라. 그런 시위가 많이 벌어지게 돼요. 쉽고 편한 듯 보이지만 또 자료는 폭포수처럼 쏟아내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회의와 의심, 그리고 시스템 역시 만든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편견이나 조작에 의해 가짜가 난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무조건 편하기만 하다는 생각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정치적 스캔들이나 금융비리가 다시 언급이 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새로운 동맹체제, 국제기구, 국가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서고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재평가가 시작될 거예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속도 조절을 하는 기간이에요. 5월 11일은 화성이 양자리로 들어가요. 행동은 하지 않고 계속 말들만 하고 있었다면 국가들이 갑자기 군사행동을 취한다든지, 또 물리적인 행사를 취한다든지 다시 공격을 시작해요. 즉흥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전쟁으로 세상은 다시 시끄러워지게 될 거예요. 화재나 폭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쉬워요. 5월 14일은 양자리의 화성과 목성이 90도 위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이 되지를 않아요. 사고를 당하기 아주 쉬운 기간이 이때예요. 국가들 간의 새로운 전쟁,
또 잠시 조용하던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비너스가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수성이 황소 자리에서 영도 각도 위치가 돼. 이것은 카즘이라 그래요. 통신망 서버 마비가 온다든지 또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고 또 브레이크 없는 고속 엔진처럼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에 보복운전이나 대형 교통사고를 정말 조심해야 되실 거예요. 특히 운동선수들이 많이 다치게 돼요. 추락사고가 나기 쉬운 기간이고 모두가 극적으로 예민해지는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천왕성과 세드나가 2026년 5월 2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쌍둥이 자리에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행성이 아주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은 6월 30부터 7월 2일 사이예요. 이 기간 동안 시대의 혁신적인 통신기술, 또 AI에 관련된 논란, 인류 역사에 남게 되는 기술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시점이 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으로만 있었던 기술적인 혁신과 혁명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우리는 그 속도를 다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이 천왕성과 세드나가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세드나는 알고 있었거나 의심했지만 불편해서 외면했고 진실이 폭로가 돼서 터져 나오는데도 행동하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오게 돼요. 폭로는 갑자기 일어나게 되지만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부 고발 사건이 많이 생기게 되고 숨겨진 네트워크 그리고 부패 구조가 폭로가 되고 오래된 문제들이 갑자기 사회적인 이슈로 폭발을 해요.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의 한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이죠. 배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세드나는 고통과 희생을 말해요. 천왕성은 급격한 변화를 얘기하죠. 피해자가 목소리를 얻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되고 여론이 급격히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사회운동으로 굉장히 빠르게 번져나가요. 그러면서 권력 구조도 역시 급격하게 뒤집히게 되는데 기존 권력층들은 급격한 타격을 입게 되고 힘이 없던 약자들, 피해자들의 힘이 커지게 되고 또 영향력이 급상승하면서 피해자들이 게임을 뒤집게 될 거예요. 혁명의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부쩍 다가온 거예요. 는 끝까지 참고 버티는 에너지를 뜻해요. 그런데 천왕성은 개혁을 뜻하죠. 독성이 있는 관계는 단절이 되고 오래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일을 관두게 된다든지 환경에 큰 변화가 와서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가 될 거예요. 또 이 세드나와 천왕성이 만나는 것을 뜻하는 것은 환경이나 해양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바다에서의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또 기후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한다든지 환경 정책도 급변화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단적인 나는 버림을 받은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역사적인 상처, 또 집단 기억들이 모두 다 다시 재점화가 되는 그래서 사회 전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면서 고통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는 그 트라우마타이즈 됐던 어떤 사건들로부터 해방이 될 거예요. 이것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는 걸 뜻해요. 그러면서 정부나 기업, 권력층의 문제들이 폭로되고 대중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 정부에 대한 거부, 세금을 내기를 거부한다.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술과 진실이 폭로되는 그런 일이 많아져요. 데이터가 유출이 된다든지 또 기술을 통한 진실을 공개한다든지 숨기려고 하던 것들이 디지털로 모두 다 퍼지게 돼요. 제가 그래서 앱스틴 파일을 얘기했었는데 거의 다 많은 것들이 해킹이 되었기 때문에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신경계를 뜻해요. 천왕성은. 그래서 갑작스럽게 신경계통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불안과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또 까르마적인 관계는 정리가 돼요. 오래된 인연은 끊어지고 운명 같았던 관계도 결국은 끝이 나게 되죠. 필요해서 붙잡았던 관계들은 모두 끝나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생하게 보고 계세요.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그게 예가 아닌가요? 가장 좋은 관계가 오래된 인연은 이렇게 반드시 끊어지게 될 거예요. 원수가 되지는 않지만 없으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던 그런 타령은 이제 끝나게 돼요. 그것을 끊으려고 나타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님이에요. 저는 이것을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이로와 미국의 관계. 많죠. 관계들이 국가 간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게 트럼프의 역할이에요. 트럼프가 저도 물론 한 발언이 많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우주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으로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주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까르마적인 입장에서 보면 운명처럼 느껴지는 사건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천천히 벌어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범죄자들의 행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답답한 현상, 미국에서도 미국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악을 할 수가 있는가. 갑자기 어느 날 상상도 가지 못하는 속도로 단절이 되고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세드나는 바다의 생존과 연결이 돼 있어요. 갑작스러운 환경에 경고가 빨갛게 빨간불이 크게 켜지게 돼요. 그리고 바다에 관련된 또 식량에 관련된 자원에 관련된 문제들이 순식간에 우리 앞에 공포심으로 다가오게 돼요. 세드나라는 행성은 버림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가라는 문제와 연관이 되는 행성이에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매달리기 위해서 배를 붙잡았지만 아버지가 손을 다 잘랐죠.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해양 동물이 된 그런 전설과 관련이 있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신뢰의 기준 자체가 바뀌게 돼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도 달라지겠죠. 또 무시하는, 또 방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참지를 않아요. 거기에다가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혁명적인 시간을 이제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드나와 천왕성이 합쳐진 것은 그 영향을 100배는 더 강하게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생존 방식 자체가 바뀌게 돼요. 단순 변화가 아니라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진실, 또 계획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변화, 그리고 조용히 참고 귀찮아서 침묵하던 이런 패턴들을 강제적으로 종식하게 되는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기준도 완전히 새로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미국을 보는 우리의 시각, 유럽이 미국을 보는 시각, 캐나다가 미국을 보는 시각,
그리고 캐나다와 유럽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 특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로 변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우연히 이런 무기를 수출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전쟁이 나서 우리가 둘로 갈라진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무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조선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한글은 있지 않았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님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건은 이렇게 끊이지 않고 하나의 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견디기 힘든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결국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해방을 맞게 돼요. 억지로 당하는 해방이지만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고 자유로워지고 깨닫게 되고 각성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그 시기예요. 여기까지 5월 초반에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